자, 교육학 논술 작성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첨삭하거나 아니면 피드백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원칙이니까 좀 잘 지켜주면 좋겠어요. 자, 글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글을 쓸 때. 그러니까 개요 짜기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서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적을 거다. 본론에서는 이런 내용 적고 결론에서도 이렇게 적는데 내가 꼭 이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 키워드를 적어서 표현을 할 거다라고 이제 단어의 핵심적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어 개요만 갖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요 핵심 키워드에 반드시 이제 서술어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 개요까지 작성을 하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 개요를 짠다라는 거는 서술어 연습이 돼요, 여러분들. 교육학 용어도 계속 쓰다 보면 무언가 조화를 이루는 서술어가 짝을 이루어요. 그게 여러분들 입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이럴 때 서술어가 문제가 안 생겨요. 자, 서술어가 여기 있는 키워드의 방향과 정도를 설명하면 좋은 서술어가 돼요. 제고한다, 향상한다, 강화한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의 문단 안에 주제 문장과 주제어가 있어야 돼요. 문단 안에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문장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험 형식으로 가지고 이걸 친다라고 하면 이 주제어가 키워드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채점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글쓰기 할 때 문단 구성이 중요한데 문단은 들여쓰기 이제 하는 글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하나의 어떤 중등 임용고시로 따지면 하나의 문제죠. 문제 하나의 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여쓰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엔터키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글쓰기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동일 속성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거면 엔터키 치면 안 돼요. 첫째 쓰고 엔터키 쳐서 들여쓰기해서 둘째, 또 둘째 끝나니까 마침표 찍고 엔터키 쳐서 들여쓰기 하고 셋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한 문단 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문단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단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단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에 글을 쓸 때 앞에 문단의 걸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문단 시작을 접속사나 지시대명사로 하지 않아요. 이거 잘 지켜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일 잘 못 지켜요. 그러나, 그리고,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단 시작 안 한다고요. 여기서 문단 끝났는데 그 다음 엔터키 치고 새로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끝난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논지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문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접속사나 지시대명사가 붙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단 시작할 때 접속사나 지시대명사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글쓰기 할 때 훈련하거나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문단과 문단 내 글의 비중이 유사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3개 적어라, 뭐에 대해서 3가지를 적어라, 뭐에 대해서 3가지를 적어라, 뭐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적는 문단의 분량하고 그 다음 세 가지를 적는 문단의 분량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개 적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시작할 건데 이 각각의 첫째, 둘째, 셋째의 분량도 동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형식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휘력이나 표현력도 좋아져요. 내가 쓸 때 첫째는 많이 적고 둘째는 적게 적고 이제 이러면 내가 둘째는 잘 모른다라고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막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의도적으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문어체 쓰라고 그랬습니다. 네, 단어 중심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구어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나 논문이나 이런 논리적 글에서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쓰지 않아요. 아, 한국 교육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네. 이 학생들을 어찌 한단 말인가? 탄식하고 느끼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 느낌표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인칭 주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논리적인 글, 학술적인 글에서는 인칭 주어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형, 그 다음에 추측형 권장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강한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정하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 인듯 싶다, 뭐일 것이다, 뭐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거는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단정, 현재형으로 주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용언 중심의 표현을 해야 돼요. 보조용언 사용 자제하세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면 그냥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냥 끊으면 돼요. 괜히 보조용언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 논지를 흐리고 핵심 키워드를 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본용언 중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깔끔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글쓰기 할 때 제일 많이 들을 말이 이제 깔끔하게 적어라. 이제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연체 사용을 자제해야 돼요. 중문, 복문 막 남발하면 안 돼요. 뭐 했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자꾸 문장이 이어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단문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글이 깔끔해요. 내가 단문이 너무 단절적이라서 읽기에 뚝뚝 끊어진다. 그러면 이건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만연체로 한 문장이 5줄, 6줄 되고 이러면 문장이 길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술 호응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하거나 첨삭할 때 이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주어하고 수어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맞지 않거나 뭔가 이제 부사를 쓰든 형용사를 쓰든 뭐 이상하게 막 자꾸 꼬여요. 가능하면 단문 중심의 깔끔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그리고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여러분들. 유사 발음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글쓰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이제 글을 써도 채점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읽어요. 자, 그런데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 두 개가 유사해서 겹치면 뭔가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뭐 능동적인 능력을 키우자. 뭐 이러면 능능거리는 게 두 개가 겹치죠. 이런 게 안 좋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력이 좀 필요해요. 뭔가 우리나라는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명확하게 적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소리가 겹치지 않고 조화롭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극단적 표현 금지. 가능하면 최상급 사용은 자제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논리가 안 되니까 감정으로 우겨요. 예. 우리 용 쓴다고 그러죠. 제일 중요하다. 이 문제가 여기서 제일 심각하다. 뭐 자꾸 최상급을 써요. 자, 그렇게 되면 논지에 하이라이트가 안 생겨요. 정말 강조해야 될 때 강조하고 안 그럴 때는 좀 평온한 글이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고 다 관심 가져야 되고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글의 강조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지시대명사나 지시어가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러한, 그런, 뭐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안 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안 쓰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이런 걸 남발해 오다 보니까 지시어를 많이 쓰는 게 표현력이 없고 아는 게 없다라는 증빙이에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문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무식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표현력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지시어를 써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안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맞춤법은 가능하면 틀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꼭 이제 여러분들 지적을 받게 되는데 맞춤법을 틀렸다는 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때 입력 오류죠. 그러니까 반드시 글을 써서 제출하기 전에는 자신 나름대로 퇴고 과정을 좀 거쳐서 제출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인격에 관한 거예요. 인격, 정성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이건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글 쓸 때 이제 이런 말 많이 할 건데,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세 가지를 적어라, 뭐 이렇게 하면. 자, 가능하면 여러분들,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어색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게 뭐냐면 우선 다음으로 그 다음 뭐 끝으로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이제 이런 거 적어요. 이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칠 때 이렇게 적으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보면 알겠지만은 대학의 교재나 논문들도 가능하면 다 첫째, 둘째, 셋째로 써서 가독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첫째, 둘째, 셋째 쓰세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 이렇게 쓰는데 뭐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띄어쓰기 잘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띄어쓰기 잘하십시오. 자, 첫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이 와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같으면 그게 원리 3개를 적어라. 그러면 첫째, 무슨 원리가 뭔지를 적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에 어디에 대한 지문에 나타나는 그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적어라. 그러면 그 특징이 첫째, 뭐다? 라고 문장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답 쓸 때 문장 구성할 때 이게 가장 기본 형식입니다. 첫째, 주장하는 글, 딱, 그리고 이게 시험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거 채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와요. 그 부연 설명은
교육학 논술 같으면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이나 단어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작용을 하면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형식의 구조를 갖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글자 수로 따지면 80자에서 100자 정도로 구성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 연습하는 기본 단위가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 뭐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2014년도에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에 나옵니다.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교사의 지도성 행동 2가지를 적어라. 뭐 어떻게 교사 지도성이 발휘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첫째,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하고 학생의 흥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반영한 리더십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적는 거죠. 많이 적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글자 수가 제한돼요. 자, 그러니까 글을 깔끔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학술적 글쓰기의 원칙이 이겁니다. 논지 더하기 논거 더하기 예시. 그러니까 이 논지가 시험으로 치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논거. 그러고도 분량이 남으면 예시를 드는 게 이게 소위 여러분들 잘 아는 하버드 글쓰기 원칙이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시보다는 이러한 정책, 제도, 원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어떤 효과나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하는 걸로. 자, 그러니까 최소한 문장이 2개 이상인 거죠. 요거는 아예 딱 독립하고요. 주장에 대해서는 딱 설명을 해서 마침표 찍고 제시문에 대한 설명하고 효과 영향은 글자 분량에 따라서 중문이나 복문의 형식으로 겹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분량이 많으면 떼서 3개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면서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첫째, 뭐다 설명,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사용한 교육학 개념이나 용어가 그리고 서술어도 중복되면 안 돼요. 내가 첫째에서 이 말을 썼는데 둘째에서 그 용어를 또 쓰면 안 된다고요. 첫째에서 교사 학부모와의 협력은 학생의 학습 지도의 효과를 올린다 라고 썼는데 둘째나 셋째에서 학습 지도나 효과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에 방안이라고 물으면 이거 이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주로 참고로 공부하는 교육학 논술 특강이나 노량진 특강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오류로 잘못 전달하는 게 이제 이건데 방안은 구체적인 제도나 형식으로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향을 적으면 안 돼요. 방향을. 뭔가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는다, 개선의 방향을,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진다, 개선의 인식을 갖춘다, 합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방향을 적으면 안 되고 방안을 적으라고 하면 구체적인 제도나 형식을 딱 드러내야 돼요. 내일 당장 응용할 수 있는 제도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들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서론 결론 쓰기에서 따로 설명은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겨우 1500자, 1200자 글이에요. 그런 서론 말미에 여러분들 쓸 말이 없어가지고 본론에서 쓰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적으면 이거 사용 금지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서론에서 뭐에 대해 알아보겠다, 논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량도 분량이고 예. 시험 문제 답 쓰는데 뭘 자기가 알아서 논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래요. 그냥 그 주제에 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뭐 시급한 주제이다, 뭐 이 정도이지 하나 언급하면서 뭐에 대해서 논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초입에서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알아봤다, 논의해봤다, 검토해봤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쓰지 말랬는데 쓰면 무조건 F 뜹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쓰면 그냥 F입니다. 여러분들 글 쓸 때 본인은, 필자는, 나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지금 사용 금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과제하는데 만약에 본인은, 필자는 이런 거 쓰면 무조건 F입니다. 네.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인칭 주어 안 써도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여러분들 노량진이나 인강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근본 없이 어디서 보고 뺏겨가지고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네. 이건 쓸 표현력이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제강점기 행정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용어 순화 지침에 따라서 공문서에도 다음과 같다 이런 거 이제 안 쓰게 해요. 여러분들 다음과 같다 주로 어떨 때 써요? 학교에 가거나 어디 가면 공문서 많이 보죠. 1. 기대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가을맞이 운동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다음, 그리고 가, 일시, 나, 장수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학술적인 글에서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쓰지 말라고 한 거 쓰면 여러분들 다 F 나와요. 이제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는 표현도 안 좋아요. 뭐뭐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이거 변명형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상한 아이돌 가수들이 일본 말투 본따 가지고 쓰는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 소개하는 글이나 수업에 바라는 글 쓴 거 중에 그런 이상한 표현 쓴 사람이 있던데 이미 저한테 이제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도 수업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건 거죠. 네. 그거 이게 잘못돼갖고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도 어디에 쇼 프로그램 나오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저희 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주 하찮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탁이면 부탁이고 감사하면 그냥 감사한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기 군대 있다가 복학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엄격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학생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수고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례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지는 위에 선배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집안 어르신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글쓰기 모든 원칙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요소. 제가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가장 공통된 게 있다라면 의, 적, 것, 그리고 복수형음이 들. 이걸 안 쓰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의, 적, 것들. 이걸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뭐뭐의 형용형 표현, 형용사형 이게 들어가면 글이 이상해요. 의 연속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요즘 적을 너무 써요. 이게 이상한 말도 다 적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이상해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듯이 이것도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육 쪽에서 이제 복수형을 많이 써요.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누차 말하지만 이미 집합 명사예요. 그러니까 들들거리지 마세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교사, 학생, 학부모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글 쓰면서 본고에서는 이런 말 쓰는데 이것도 여기에 준하는 처벌입니다. 본인은 필자는에 준해서 본고에서는 자기가 쓰는 글에다가 본고에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리고 간혹가다가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 문제 1, 2, 3, 4인데 그걸 자꾸 논점 1, 2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아마 임용고시 특강이나 노량진 영향인 것 같은데 이거 논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쓰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답 쓰거나 이러면서 논점 1, 논점 2 쓰지 마세요. 차라리 문제 1, 문제 2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쓰기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 앞으로 이 원칙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글쓰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주게 될 거고요. 저기서 언급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 영상을 이걸 이렇게 오픈 상태로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두고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조처를 좀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에 관한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